자, 업로드 시간을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로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뭐 보통 이제 부업으로 시작하시면 압니다. 예, 저도 사실 큐텐이 이제 부업인지 주업인지 잘 모르겠지만 매출로만 보면 부업인데, 근데 이제 부업을 언제 하냐, 이제 언제 시작하냐 그 업무를 보통은 퇴근하셔서 집에 오시고 7시에 뭐 아이가 있으면 저같이 아이가 있으면 육아를 하고 애들 재우고 9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합니다. 그럼 하루에 이 부업에 그러니까 이 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4시간밖에 안 된다고 많이 쳐줘도. 근데 또 매일 하나요? 뭐 집에 일 있고 또 뭐 약속 있고 또 뭐 딴 거 뭐 교육 있고 뭐 하면 또 그만큼 또 줄죠. 네,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렇게 상품을 업로드하게 되면 어쨌든 손이 확실히 덜 갑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점, 네, 일단 우리가 일본어를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축하드립니다. 아셔서. 근데 수집이 이미 된 상품, 그러니까 이제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 수집하는 거, 업로드하는 거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상품명이나 옵션명을 자동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업로드된 상품 관리를 하기가 편합니다.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그 큐텐재팬 그 판매자 페이지, JQSM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상품 관리를 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쿠데를 사용하시게 되면 내가 쿠데 통해서 업로드한 상품을 한 화면으로 이게 얼마에 팔리고 제목은 뭐고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 사실 요게 조금 더는 아니지만 하여튼 요게 편하더라고요. 이제 상품 수가 많아지면. 저도 물론 쿠데를 아주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얼마 이제 테스트는 많이 안 해봤지만 계속 테스트 진행할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4월에 또 강의도 할 거고요. 큐텐재팬이랑 쿠데 관련해서. 참고로 4월 강의는요. 그 바이마 잘 파시는 분이랑 조인해서 같이 합니다. 쿠데 운영하시면서 일본의 바이마라고 하는 오픈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른 오픈마켓인데 그거랑 같이 해서 보여드립니다. 쿠데 쓰는 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그리고 상품 상태 있죠. 상태. 상품 상태는요, 한 번에 변경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상태는 사실 큐텐재팬 JQSM 내에서도 변경하기가 어려운데, 상품 상태는 뭐예요? 판매 중지, 판매 금지, 상품 삭제, 이런 게 한 번에 대량으로 변경이 쉽고요. 사실 요거는 JQSM에도 같은 기능이 있어서 드라마틱한 장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문 처리할 때도 시간이 매우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씀드리면 1인 셀러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상품 포장해서 출고하는 직원이 한 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상품을 등록해주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업무만 보면 저까지 포함해서 3명이 이제 큐텐재팬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직원을 만약에 나중에 두신다 하면 직원한테 업무 할당을 하기가 너무 조금 쉽습니다. 왜 쉬운지는 이 화면 안에서 이 여기만 해놓고 직원한테 요 업무를 맡기기가 되게 쉬워요. 물론 그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요거 여기서 이 상황에서는 요거 해라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직원 업무 할당이 하기가 쉽습니다. 요거는 1인 셀러한테는 조금 해당은 안 되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사서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렇게 빨갛게 해놓은 부분, 사는 거, 그다음에 소소매 리셀 요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온라인 셀링을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업로드에 지쳐서 난 이제 지쳤어요, 업로드를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이제 업로드를 포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업을 좀 정리하시는데, 왜냐면 업로드를 해서 상품을 어쨌든 깔아놔야, 진열을 해놔야 그 다음부터 잘 팔리게 만들고, 설령 그렇게 못 팔다고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상품 수가 많아요. 어쨌든 판매가 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쵸? 이해됩니다. 뜨끔하신다고요? 업로드에 지친 일이 맞아요. 업로드하는 게 말이 그렇지 조금 어려워요. 아까도 제가 막 500개면 많은 수가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수동으로 500개 채우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거 저는 100% 찬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히 쿠데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어쨌든 업로드 자체가 속도가 빨라지고, 거기에서 지치는 피로가 없어지니까 그 외에 이제 판매가 된 상품에 대해서 더 잘 팔리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제 비축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쿠데를 사용하는 걸 좀 이따 보여드리기는 할 텐데, 쿠데를 사용하든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판매를 하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못 뺐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상품을 많이 등록을 해놔요. 많이 등록을 하면 뭐가 좋으냐?
그러면 상품을 쭉 깔아놨죠. 많이 깔아놓고 많이 전시해 놓고요. 근데 전시할 때 그래도 그냥 상품을 그대로 번역만 해서 올려놓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팔리게 좀 재가공을 해서 제목도 바꾸고, 바꾼다기보다는 번역을 하고, 번역이죠. 특히 이제 일본어니까요. 번역을 하고 옵션도 잘 만져주고, 그다음에 상세 페이지도 만질 수 있으면 또 만져주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업로드를 해서 깔아놓은 다음에 쫙 깔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500개 다 채웠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큐텐 재팬에서는 이 상품이 몇 번을 받는지, 지난 뭐 14일 동안 몇 명이 들어와서 보고 또 몇 개가 팔렸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아주 소상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제품은 팔렸으면 팔린 제품을 기준으로 더 잘 팔리게 상세 페이지도 더 예쁘게 만들고 동영상도 만들어 보고, 쿠데 지금 그 단톡방 보니까 관련해서 영상 만드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AI가 됐든 뭐 그런 식으로 동영상 만들어서 이제 동영상도 첨부하고 이것저것 더 잘 팔리게 만들면, 또 이제 구매 전환, 그러니까 내 상품을 클릭해서 들어와서 그 사람이 딴 데 안 도망가고 내 샵에 그 제품을 사면 그게 구매로 전환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있어 보이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구매 전환율을, 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판매가 안 됐다고 어떻게 해요? 이 사업을 접지 말고 뷰수가 많은 거, 그러니까 클릭해서 들어온 사람 수가 많은 것들을 또 팔리게 만들어야죠. 왜 안 팔렸어요? 네, 들어와서 찍고 들어왔는데,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왜 클릭했어요? 네, 가격 나름 괜찮고, 썸네일 괜찮고, 제목 보고, 이거 볼까?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내가 고객을 설득하지 못해서 못 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뷰수만 쭉 많이 찍혀 있는 것들, 그걸 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본다? 어떤 식으로? 쿠데 통해서 대량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그 DB를,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예, 그 기록을 쌓는 거죠. 그 기록, 가지고 있는 기록을 토대로 잘 팔리게 만들면 그거 자체로 이제 매출이 되고, 매출이 올라가고, 리뷰가 쌓이고, 리뷰가 또 쌓이게 되면, 특히 판매할 때 또 이제 고객 리뷰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모자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리뷰를 쌓고 있다가 이제 메가 할인 기간이 돼서 그걸 또 광고나 또 여러 가지 스킬로 또 잘 팔리게 만들고, 그럼 메가할에서 또 많이 팔고 매출이 늘어나고, 또 수출 지원 사업 받고, 또 매출이 늘어나고, 차 사고 집 사고 뭐 이렇게 됩니다. 네,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모두 화이팅. 어쨌든 그래서 쿠데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그런 식으로 초반에 데이터를 좀 단시간 안에 뽑기가 매우 편합니다. 네, 화장품 사입해서 제품을 국내 오픈마켓에서도 판매하고 큐텐에서 수출해서 동시에 판매하는 전략도 괜찮고 많이들 하는 방법인가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다만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조금 가격대가 많이 낮게 팔고 또 도매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형성이 돼요. 소소매로 국내 오픈마켓에서 유의미한 매출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네, 또 그거는 조금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매할 때 영세율이냐 그런 부가세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곳은 화장품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거는 국내 유통하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매처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법을 같이 보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이 흘러가는지 좀 루트를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상품을 수집을 합니다. 쿠데 같은 경우는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상품을 수집할 수 있는데요. 상품을 수집한다, 그러니까 모은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상품 정보들을 그대로 내 계정으로, 그러니까 쿠데 서버로 가지고 옵니다. 일단 가지고 옵니다. 일단 가지고 오면, 특히 큐텐 같은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제목이랑 옵션이 한글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자동으로 일본어로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검색 키워드나 상세 페이지 이런 거 수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래는, 그러니까 네이버나 쿠팡 같은 경우는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대상이 한국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소비자가 살 수 있게끔 만든 페이지를 일본 소비자가 살 수 있게끔 상품 상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계정에, 큐텐 재팬의 내 샵에 상품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업로드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그 업로드된 상품 꼭 확인해서 바로 주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문 처리는 이제 쿠데 자체에서 이 상품 어디에서 가지고 왔니? 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고 그냥 들어가셔서 사시면 땡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도중에 이제 필요한 에너지들을 이 프로그램이 좀 많이 세이브 시켜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보고 싶어 하셨던 그 쿠데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로그인하면 뭐 매뉴얼부터 뜨는데요. 네, 요게 메인 화면입니다. 쿠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쿠데는 이제 구매 대행이나 뭐 위탁 그 밖에 리셀 하시는 분들도 이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고요.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큐텐 재팬 운영 관련해서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초보자분들도 온라인 초보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큐텐 재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역직구 요 탭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결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설정을 할 때 이제 판매자 인증 키 발급이라고 필수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 영상 보시면 큐텐 재팬의 그 API 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죄송하지만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PI 키를 받으시면 그 키값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 넣으시고 그다음에 아이디 비번 넣으셔서 요거 누르시면 네, 인증 키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 자체가 끝납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API 키는 이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쿠데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국제 특송사, 뭐 저는 KSE라는 곳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또 내 주문이 자동적으로 또 거기에 연동돼서 이 주문건이 제대로 발송됐고 그다음에 어디쯤 갔고 그다음에 또 송장 아까 그 바코드 송장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출력하고 할 때 그쪽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한 API 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PI 키는 큐텐에서 한 번만 받으시고 그쪽 프로그램에서 물류사에서도 쓰시고 여기 쿠데에서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팅을 어떻게 하냐? 네, 가격 세팅부터 해야죠. 그래서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 상하단 이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상단 하단 이미지 온라인 셀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게 뭔가 하실 텐데 이제 구매를 하실 때 보면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실 때 보면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또 배송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배송시 뭐 이렇게 되고 뭐 또 배송 기한은 뭐 7일에서 14일 뭐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그냥 기획적으로 아까 이게 기반으로 판매되는 그 온라인 오픈마켓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샵에서는 3월 오늘이 10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동안 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에 대한 것도 위에 딱 박아놓으면 좋죠. 물건 상품을 찍고 클릭하고 들어온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또 뭐 네이버에서 많이 하는 플레이들 있잖아요. 내 거에 뭐 만족을 못하면 맨 밑에 뭐 또 뭐 추천 상품 내 샵에서 어쨌든 한번 들어와서 내 샵에서 돌 수 있게끔 너 이거 마음에 안 들면 내 거 A에서 마음에 안 들면 B 사라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나 이벤트 활동들을 상단이나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상단 위쪽이나 하단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다가 파일을 업로드해서 아까 상품을 수집한 다음에 업로드했을 때 요거까지 같이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 빨간색 보시면 QSM에서 관리되는 헤더 푸터 내용은 실시간 변동이 가능하므로 자주 변경할 내용이 상하단 내용은 권장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쿠데를 쓸 때 이렇게 상단 이미지, 하단 이미지 안 넣습니다. 아예 안 넣고 안 넣으면 어떻게 이거를 설정하냐 공지사항을 JQSM 자체에서요. 여러 가지 상품을 다 클릭하고 내가 원하는 상단 이미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혹은 하단 이미지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에 클릭 한 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이 사실은 더 좋지만 그래도 모든 상품을 올릴 때 요거는 그냥 뭐 이벤트가 됐든 뭐가 됐든 나는 꼭 요거는 꼭 추가할 거다. 예를 들어서 추가할 수 있을 만한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샵을 자체를 홍보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샵에서는 정품 화장품만 팝니다. 네, 뭐 그런 거는 그냥 애초에 그냥 메뉴에 그냥 약간 얇은 배너로 박아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그렇게 되고 이제 밑에 볼게요. 이제 가격 설정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가격 예시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가 10,000원에 예시입니다. 제가 일단은 가격 곱하기죠. 기본값. 근데 제가 일단 1.2를 넣었어요. 그럼 1.2를 넣으면 1.2를 곱하면 12,000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할 거냐.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마진 설정 먼저 하는 겁니다. 여기 설정 탭에서요. 근데 이제 마진을 얼마를 둘 거냐 이거를 두는 건데 자 여기서 1.1을 하게 되면 위에 보이죠. 바로바로 바뀌죠. 11,000원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래 내가 수집하는 가격 그러니까 뭐 쿠팡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쿠팡에서 수집하는 가격에다가 얼마를 일단 기본 마진으로 얼마를 둘지를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왜 1.2냐? 기본 마진이 20%면 0점이 아닌가요? 근데 그러면 원가 2,000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가 10,000원까지 해서 1.2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가격 X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주로 쓰는 거 가격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리 가격을 좀 놓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바꿔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건데 요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가격 플러스 기본값. 저는 만약에라도 그냥 뭐 어떤 제품이든 10,000원은 남겨야겠다. 기본 마진으로 내가 뭐 3,000원짜리를 팔든 3만원짜리를 팔든 30만원짜리를 팔든 10,000원은 남겨야 되겠다. 영마진이 나면 안 돼. 내가 이거 배송비가 얼마 들지 몰라. 하지만 배송비가 10,000원까지는 보통은 안 드니까 안전하게 이제 10,000원까지 10,000원은 플러스를 어쨌든 시켜놔야 내가 영마진을 안 보겠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기본 요새 환율이 한 980, 970 정도 되는데 일단은 뭐 저는 950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셨다시피 아래쪽으로 이렇게 숫자 바꿀 때마다 가격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바로 아주 직관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자 이거 볼게요. 판매 가격 원래 원가 10,000원에 가격 1.2를 곱하면 12,000원이 되고 가격 10,000원을 더하면 22,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환율을 적용하면 이제 판매 가격이 엔화로 2,316엔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가격을 설정하고 이 가격이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눈으로 이제 명확하게 볼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이게 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배송비 코드라고 있습니다. 배송비 코드는요, 제 거 테스트 계정 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주문이 한 6개 정도 들어왔고, 메가 기간이라 그래도 그새 5개가 들어왔네요, 주문이. 신기하네요. 어쨌든,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배송비 관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송비 탭에서 요거 보시면 큐텐 재팬 같은 경우는 내 샵에 배송비를 미리 좀 설정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배송비를 하나하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송비명 이거는 이제 저만 보는 거고요. 배송비를 유료로 설정할 수도 있고 무료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큐텐 재팬 같은 경우는 상품을 등록할 때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유료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그럼 유료는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무게에 따라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 설정 방법은 죄송하지만 유튜브 참고해 주세요. 더 중요한 거 이제 요거라기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정해 놓으면 배송비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설령 쿠데를 사용하지 않고 수동 등록을 하더라도 배송비 코드 있죠. 배송비 코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송비 코드에 따라 어떤 배송비는 내가 무게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게 설정할 수도 있고 어떤 배송비 코드는 그냥 상품 하나당 배송비 얼마 이렇게 설정해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세팅이 가능은 한데 배송비는 죄송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큐텐 재팬은 네이버나 쿠팡과 다르게 그냥 얼마 써놓는 게 아니고 배송비 코드 그러니까 배송비 자체를 미리 만들어 놓고 요거를 그때그때 그냥 코드만 입력해서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쿠데로 돌아와서 그래서 저는 686915 이 배송비 코드 요거 그대로 썼죠. 입력해 놓고 상품 발송 가능일은 3일 보통은 3일로 많이 세팅을 해 놓으십니다. 3일로 하고 AS 정보 상품을 등록하면 그 밑에 AS 정보를 넣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보통 이메일 넣거나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용 상품명 요거는 그러니까 상품명이 아니고요. 상품이 있으면 상품명 근처나 바로 위에다가 약간 회색으로 이렇게 홍보용 상품명이 아니고 홍보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키워드는 아닙니다. 이거는 키워드 검색했을 때 이게 검색되지는 않아요. 한국의 정품만 취급합니다. 100%입니다. 뭐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원산지 정보 사우스 코리아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삭이라고 해갖고 이제 엔화 10엔 단위에서 끊냐 뭐 100엔 단위로 정리를 하냐 그건데 뭐 안 넣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일단은 10엔 단위로 하는 걸로. 그리고 요거는 중복 수집 허용.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수집했던 거를 또 수집하냐. 그러니까 내가 이미 쿠팡에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작업을 해서 올려놓은 상품을 또 갖고 오냐
안 갖고 오냐 뭐 그건데 그 차이인데 뭐 보통은 허용을 안 해놓죠. 근데 이거는 전략 따라 만지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 누르겠습니다. 저장 성공했죠. 그리고 이제부터 상품을 수집해서 업로드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상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직구 요 두 개만 쓰고 사실 또 설정만 또 해놓으면 이제 설정은 뭐 거의 안 쳐다보죠. 그래서 상품만 보는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쿠데를 사용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로그인 해놨는데 옥토크롬 일본 역직구라는 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크롬 창에요. 그래서 이게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쿠팡에서 뭐 하나 해볼까요? 일단 뭐 뷰티 카테고리 가셔서 일단 뭐 오늘은 쿠팡만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보여드리면 뭐 해봐. 일단 스킨케어 가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6월 메가와리를 타겟팅해서 한다고 하면 이제 선크림 해야죠. 당연하죠. 네. 뭐 요런 거 있죠. 그래서 요거에서 뭐 괜찮은 게 뭐 있나요? 그리고 뭐 로켓, 요거는 로켓만 수집하실지 아닐지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달바. 그렇죠. 여기. 근데 이제 요거를 그러니까 옥토크롬 요거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쿠팡에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그 옥토퍼스가 요 모양이 왕관 쓰고 있는 이 친구가 요렇게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위에 있는 거 4개만 수집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4개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누르면 보면 상품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합니다. 현재 수집 사이트는 네이버 쿠팡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집을 하고 있고요. 12개가 되는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쿠팡만 테스트해서. 네, 죄송합니다. 네, 열심히 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채팅 잠깐 보면요. 수집에서 업로드 되는 중에 쿠팡에서 소싱해도 되나요? 너무 많이 사도 걸리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 쿠팡에서 소싱을 하는 거랑 사는 거는 좀 별개죠. 소싱한다는 거는 여기 있는 걸 가져와서 올린다는 거고요. 사는 거는 이제 판매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사서 보내는 건데 쿠팡에서 사셔도 되지만 사실 수 있으면 네이버에서 사셔도 되고 어디에서 사셔도 되는데 쿠팡에서도 너무 많이 사면 또 아이디가 밴이 됩니다. 가족 거 쓰거나 뭐 누구 거 쓰거나 하기는 하지만 제 생각엔 그 정도 되면 도매로 넘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4개 요거는 이제 제가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러면 요 중에 하나 뭐 달바 먼저 한번 해볼게요. 모든 프로그램은 꼭 쿠데뿐만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써요? 뭐 어떻게 써야 하면 매뉴얼도 있는데 매뉴얼 보시면 당연히 좋지만 어쨌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은 큐텐 상품명 뭐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제가 상품 클릭해서 수집만 했죠. 물론 이제 지금 제가 4개를 선택을 했는데 그냥 뭐 몇십 개 찍어놓고 어디 갔다 오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원본 상품명이 있고 요거를 이제 일본어로 자동으로 번역을 해줬죠. 이제 상품 정보 편집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집은 1단계 수집은 끝났고 상품을 수정하겠습니다. 정보 편집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원래 상품명이 밑에 뜨고 이제 여기 이렇게 뜨죠. 일단은 이제 큐텐 재팬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명 있죠. 브랜드명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따로 그 브랜드명을 제목에 넣기보다는 브랜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선택을 해야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룩님 일본어 보니까 현기증이 나시죠?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이게 다 일본어 스펠링인데 일본어 스펠링도 히라가나가 있고 카타카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어차피 판매하실 거면 카타카나 정도는 좀 외우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저는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굳이 일본어 공부 안 해도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상품명 자동으로 번역됐죠. 원산지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제가 아까 세팅해서 사우스 코리아 넣었잖아요. 네. 그리고 배송지 코드 그리고 3일. 네. 다음 키워드 입력. 검색용 키워드는 최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키워드 찾기 해서 검색어 입력해서 검색 누르시면 여기 키워드 나오고요. 이 키워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연관 검색어 큐텐즈 편에서 검색했을 때 연관 검색어 위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제 마음이 급해서 키워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 문구 있죠. 네, 홍보 문구 요렇게 이제 제가 세팅해 놓은 거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게 돼 있고요. 동영상 URL이 있는데요. 동영상 URL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동영상의 그 웹사이트 동영상의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JQSM에서 이제 그 상세 페이지 그
부분에서 동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거는 공식몰 유튜브 영상을 쓰시면 절대 안 되고요. 가능하면 내가 만든 영상을 업로드 하시는 걸로 하되, 다만 여기서 동영상 자체를 업로드 하시는 거는 JQMS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동영상이 있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팔리고 없다고 해서 안 팔리는 오픈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통과하는 걸로 하되, 물론 이제 판매된 상품,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매된 상품을 더 잘 팔리게 만들려면 동영상을 해야죠. 동영상을 넣어야죠. AS 정보 아까 제가 세팅을 안 해놔서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세팅해놨으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브랜드 번호, 브랜드 찾기 해서요.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어쨌든 영어로 달바를 치면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번호, 그러니까 JQSN 같은 경우는 수동 등록할 때 제일 오래 걸리는 게 이 브랜드 찾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를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한국어로는 절대 못 찾고요. 일본어로 입력하거나 이렇게 달바같이 영어로 돼 있는 거 브랜드를 그때그때 검색을 해서 일본어를 읽을 줄 안다는 가정하에 일본어를 보고 그거에 대한 브랜드를 찾아서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쿠데는 정말 좋은 게 그냥 이거를 검색해서 그냥 바로 나오게끔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 할 때는 엑셀에다가 한국어 브랜드명 왼쪽에 쭉 놓고, 그 다음에 일본어 놓고, 영어 놓고, 브랜드 번호 놓고, 그거를 이제 알바한테, 등록하는 알바한테 너 이거 하면서 이거 정리해 놓으라고, 나중에 너 일할 때도 편하고 내가 일할 때도 편하니까 했는데, 이제 좀 지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명 넣으시고, 제조일자 넣으시고, 성인용품 예스노, 중량 넣으시고. 여기서 여기 모델명이랑 제조일은 뭐 그냥 넣으시면 되는데, 모델명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중량이 좀 중요합니다. 중량. 왜냐면 물론 이제 그 배송비 설정을 하실 때 중량 그 구간에 따라, 그러니까 0kg부터 0.25kg까지, 0.5kg까지, 0.75kg까지, 1kg까지 그때 배송비를 중량의 증가에 따라서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이거가 중요하고 개수에 따라서 하시면 그냥 중량 아무거나 넣으시면 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량을 넣으셔야 되는데, 요거 볼게요. 이거 보시면 이거 너무 가벼운 거 했네. 50ml죠. 여기서 이제 보통 중량은 그 상품 자체 중량보다는요, 상품을 또 뽁뽁이에 넣고 박스에 포장하잖아요. 그 포장이 완료된 중량을 넣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50ml가 물이라면, 그 H2O라면 50ml가 50g이죠. 물의 비중은 1이니까요. 갑자기 과학 시간으로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그렇다고 가정하고 50g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면, 이거 한 포장까지 완료하면 한 150g 뭐 되겠다. 만약에 이게 무슨 뭐 토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ml다. 이렇게 하나하나 수정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300ml다 라고 가정을 하면 0.3kg가 아니라요, 0.3에다가 0.3, 그러니까 300g에다가 뭐 포장하고 뭐 사은품 넣고 이것저것 하면 한 0.5나 아니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러면 0.5를 넣던가 0.75를 넣던가. 킬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50으로 다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중량. 중량 0.5 하죠. 미안하다. 0.25. 일본 분들한테 사기칠 뻔했네요. 그리고 소재 안 넣으셔도 되고요. 액트님, 제조일은 임의로 넣어도 되나요? 임의로 넣어도 되긴 합니다. 이거 갖고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조금 팁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 생소한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그러니까 넉넉한 제품을 보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조일이랑 상관이 없군요. 만약에 구매를 하셔서 보낼 때 남은 유통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달바 워터풀 마일드 선크림 요거 이제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페이지 편집 한번 해볼게요. 상세 페이지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이미지 편집을 누르면, 이미지 편집 누르면 이제 뭐 모드 변경할 수 있는데, 쉬운 삭제 모드로 변경을 하면 요거 놓고, 예를 들어서 쿠팡 이런 거 보면 로켓 럭셔리 뭐 명품 이런 거 있잖아요. 배너 있잖아요. 얘만 찾아서 삭제하기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많죠. 아이고 상세 페이지 많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디트 모드에서 상품명 상단 추가. 우와, 이거 너무 좋죠. 상품명을 그대로 상단에 하나 추가합니다. 그 상세 페이지를 쿠팡에 있는 거 혹은 네이버에 있는 거 그대로 일본어로 바꿔서 등록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조금 큐텐에서, 예전엔 좀 안 그러긴 했는데 이제는 셀러도 조금 어느 정도 많아졌고, 또 공식몰에 대한 조금 보호의 개념이라서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많이 잡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많이 잡기 시작한 게 한 몇 달 안 돼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지양하시고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게 다 지운 다음에, 싹 다 지운 다음에 썸네일이랑 똑같은 거 하나만 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도 저는 요거를 조금 권장드리기는 해요. 제 개인적으로 처음에 아예 나는 사진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요것도 지우고, 그러니까 썸네일도 한 개만요. 성분명 다 필요 없습니다. 대표 썸네일 하나만 하고, 그다음에 상품명 요렇게 하나 추가하는 거. 저는 이게 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의 베스트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렇게 상세 페이지를 그렇게 번역을 하면 이제 디자인권에 침해되고, 사실은 이제 리셀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지재권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불법이지만 어쨌든 편법인데, 사진도 사실은 자기가 촬영을 해서 올리는 게 정석입니다. 하얀 바탕으로 하는 것도 뭐 기본이고요. 사실 하얀 바탕으로 썸네일을 구성을 하라는 게 큐텐 재팬 자체에서 그 권장 사항이긴 한데, 실제로 이제 셀링을 진행해 보시고 그 경쟁 업체들 썸네일 보시면 하얀 바탕에 제품 하나 딸랑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썸네일은 다시 만드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하나 다 지웠군요. 상세 페이지 삭제하면 또 다 날아갔는데, 썸네일 추가하고 상품명 상단 추가 이렇게 하시고 이제 썸네일 밑에 거 다 지우시는 거, 아니면 사실 안 지워도 안 잡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도 이렇게까지는 하는 걸로 이제 저장하면 끝났습니다. 이제 옵션 선택해야죠. 옵션 하기 전에 이제 카테고리 하셔야죠. 카테고리 명. 그래서 뭐 검색해보죠. 뭐였죠? 선크림.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선입니다. 맞아. 선스틱, 뭐 선크림. 일단 선택하겠습니다. 특히 네이버 쿠팡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 매칭을 제대로 안 하면 노출을 아예 안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큐텐 재팬은 카테고리 자체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수 자체가요. 피카이치님, MNM님, 성분명 안 들어가도 되나요? 성분 표시 적으라고 하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안 적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일본의 약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관련된, 판매 관련된 법률인데, 거기에서는 성분명 적으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안 적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네. 만약에 적으려면 일본어로 번역해서 올려야 하나요? 네. 번역해서 올리시면 되고, 번역도 여기 안에 기능이 있습니다. 옥토 스튜디오 쓰시면 되죠. 네.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왜 안 써봤냐면, 빨리 만들어서 빨리 업로드해서 빨리 팔려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액션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해봤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실 때는요, 그 큐텐 재팬 자체에 그 카테고리의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세세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메인 카테고리 있죠. 이 맨 앞에 예를 들어서 뷰티, 스킨케어 이렇게 하면 뷰티가 아니죠. 스킨케어, 기초 화장품, 토너 패드, 로션인데, 만약에 내가 로션을 업로드하는데 토너로 잘못해서 카테고리를 잘못 설정해서 올렸다. 그래도 노출이 됩니다. 네, 좀 모호해요, 이 기준이. 그리고 또 여기 에센스 있고 올인원 페이스 오일 있는데, 세럼은 어디다 넣어요? 세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뭐 저는 이제 느낌적인 느낌으로 에센스에 넣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스킨케어가 지금 하나, 둘, 셋, 8개군요.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이제 여기까지만, 두 번째까지만 맞춰도 카테고리를 맞춰도 이 정도는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요. 이제 옵션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옵션은, 옵션 같은 경우는 옵션 가격을 설정을 하실 때 그 판매가에 50%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여기 있죠. 네, 죄송합니다. 다 보이는 걸. 일반 카테고리를 선택했고요. 그러니까 일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특수 카테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뷰티는 일반 카테고리에 속해 있고요. 옵션 20개까지 등록 가능하고, 최소 금액은 판매 가격의 마이너스 50, 최대 금액은 판매 가격의 50. 예를 들어서 내가 판매가가 1000엔이에요. 그러면 옵션을 그 중에 이제 옵션을 골라서 하나 선택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기 세럼 2개짜리 그 상품을 업로드 한다고 치면, 세럼 2개가 1000엔, 세럼 1개가 500엔, 세럼 3개면 1500엔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나는 이거 한 1000엔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옵션 보니까 뭐 1000엔짜리 옵션은 뭐 이미 판매가 안 됐고가 아니고 뭐죠? 그 재고가 없고 뭐 다 5000엔, 6000엔, 완전 이거는 낚시 상품, 미끼 상품. 혹은 재고가 있더라도 이거는 1000엔은 진짜 사면 안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낚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큐텐 재팬 자체의 정책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볼게요. 밑에 보시면 일단 옵션 그 설정하실 때 1.2 1950, 이거 아까 어디서 봤죠? 우리 설정할 때 봤죠?
그래서 이제 설정할 때 그 가격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정가에 맞춰서 아까 그 공식대로 3060엔으로 판매가가 정해져 있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옵션 중앙가로 자동 입력이라고 돼 있죠. 중앙 최고, 중앙, 최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중앙가로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위쪽부터 볼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숫자를 넣고 이거 누르시면 원가 일괄 적용이 되고 재고도 재고 그냥 11로 놓고 재고 일괄 적용할게요. 그러면 재고 다 11개로 바뀌었습니다. 또 팁을 하나 또 드리면 재고를 넣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팁을 하나 드릴게요. 큐텐 재팬 같은 경우는 재고가 10 이하 그러니까 10개부터는 좀 약간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재고가 10개 이하로 있습니다. 지금 저 보시면 지금 재고 10개 이내 지금 79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개 이내가 79개다라고 떠 있는데 이게 10개 이내면 판매가 또 노출이 안 되고 또 이상이면 또 많으면 노출이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거 너무 뭔가 경고성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저는 11개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메가와리 기간 때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100몇 개, 한 상품이 100몇 개 들어올 때가 있어요. 100몇 개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 왜 들어왔을까? 나 같은 초짜 셀러한테 보니까 다른 셀러들은 이미 다 알고 왜 뭘 다 알아요? 국내에 재고가 없다는 걸 알고 다 내려놨어요. 재고 없음으로. 그런데 내 거에만 재고가 있어요. 혹은 내가 올려놓은 상품을 일본의 어떤 뭐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뭐 바이럴 마케팅 업체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나한테 몰린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너무 싱글벙글 또 난리가 나죠. 근데 또 그걸 구하려고 또 해야 되니까 저는 그냥 안전빵으로 11개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고 안 힘듭니다. 안 힘든데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되나?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요 하나 또 주의할 거 죄송합니다. 하나 또 주의할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보이시죠? 자 이거 보시면 이 제품은 원래 제품은 몇 밀리냐면 사진에 몇 밀리라고 안 나와 있네. 어쨌든 50밀리예요. 이 제품은요. 쿠팡 같은 경우는 판매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막 35밀리도 해놓고 100밀리도 해놓은 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100밀리 하면 물론 이제 똑같은 제품이 100밀리짜리가 있으면 100밀리짜리로 저한테 보내주긴 하는데 만약에 100밀리를 선택하면 50밀리짜리 두 개로 그렇죠. 여기 보세요. 50밀리짜리 두 개를 보내준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큐텐 재팬에 등록을 할 때 100밀리짜리 하나라고 해놓으면 이거 일본 고객님들은 엄청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움의 대명사기 때문에 이거를 50밀리 두 개로 보내드려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오케이를 받고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안 생깁니다. 뒤탈은 뭐 별거 없죠. 뭐 CS나 반품인데 어쨌든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50mm 가능하면 사진에서 확인하시고 이건 저는 이 제품을 알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쿠데에서 상품 등록을 하실 때 50mm 외에 이 100mm 같은 거 있죠. 요거 지우셔야 돼요. 50mm만 남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고 이해되셨으리라 믿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옵션가가 판매 범위를 벗어납니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빨리빨리 하려고 그냥 범위 밖에 옵션 삭제해놓고 바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했던 거를 요걸로 에스쁘아로 한번 해볼게요. 자 빨리 요거까지는 보여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브랜드명 지웠고 키워드 넣었다 치고 상품명 그대로 넣고 브랜드 번호 브랜드 찾기 브랜드 입력하세요. 검색 안 나온다. 어쨌든 찾았다 치고 여기 바로 나오네요. 바로 찾았죠? 저는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재질 그렇다 치고 이거 중량 몇이죠? 60ml네요. 선크림이죠? 0.25 넣고요. 바로 저장했고요. 그다음에 상품 정보 편집할게요. 이미지 상세 페이지 삭제, 썸네일 추가, 상품명 상단 추가. 그리고 이거 꾹 해서 좀 빠르지만 제가 앞쪽에 설명 다 했어요. 네,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너무 빠르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저장 카테고리 선.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카테고리 맞아. 여기 있어요. 참. 네. 해놓고 옵션 보니까 와 이거 옵션 장난 아니죠. 진짜 많죠. 옵션 몇 개죠? 넘버 23. 이런 거 하면 아저씨라 그랬는데 하여튼 넘버 23. 범위 밖에 옵션 삭제 바로 할게요. 네, 그리고 아까 60mm였죠? 60mm 제외한 거 지우고 50mm 지우고 100mm 지우고 40 지우고 120 지우고 50 지우고 요렇게 하고 뭐죠? 재고 11개 일괄 적용하고 저장 끝났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업로드하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또 보셔야죠. 하나만 업로드 할게요. 그럼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Q10 보시면 여기 이게 이 링크 보이시죠? 그래서 링크 누르면 원래 바로 나와야 되는데요. 진짜 등록하자마자 바로 누르시면 안 나와요.
왜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통은 그 수동 등록을 하면 10분 내에 반영된다고 나와요. API로 하면은 진짜 빨리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가끔 안 나올 때가 바로바로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API를 쓰는 사람이 많은 건지 큐텐 재팬 자체에 사람이 많은 건지 특히 지금같이 메가와리 기간에는 특히 메가와리 기간 때는 첫날에 판매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때는 속된 말로 서버가 터져요. 서버가 터져서 그때 큐텐 재팬 공식 그 인스타그램 들어가면 막 뭐 장바구니가 안 열려요. 나는 장바구니까지는 성공 뭐 이런 거 나오고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런 거 리플 달립니다. 서버가 터져갖고 바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때는 뭐 이렇게 새로 고침하시면 되고 이제 등록이 어떻게 됐는지 봐야죠. 썸네일 그대로 했고 그대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거 번역됐고 가격 나왔고요. 옵션 한번 볼까요? 옵션 이렇게 11개씩 해서 네 옵션 그 가격 범위 내로 제대로 정리돼서 나왔고요. 상세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거 제목 있고요. 이거 보통 그 모바일로 구매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이거 잘 보입니다. 어쨌든 나왔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제 샵을 자연스럽게 오픈을 했군요. 네. 그래서 팔로워는 632명밖에 안 되지만 뭐 테스트 계정이라는 거 더케이샵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어떤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다 보십니다. 네.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면요. 진짜 물론 요거 외에 그러니까 그 쿠데 프로그램 외에 JQSM 자체에서도 내가 내 나름대로 또 다른 옵션을 만져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 등록을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진짜 그 저희 요번 강의 홍보할 때 10배 빨라진다고 하잖아요. 진짜 10배 빨라지실 거예요. 네. 쓰다 보면 근데 지금 보셨죠? 수집하고 업로드 무슨 뭐 장난치는 것처럼 하죠. 이렇게 하면 하루에 막 100개, 200개는 하죠. 물론 이제 JQSM 들어가셔야 이제 후작업을 좀 어느 정도 더 하면 더 잘 팔리게 만들 수 있지만요. 근데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이제 업로드 만약에 너무 지치신다. 아니면 애초에 나는 그냥 일단 상품 제대로 깔아놓고 시작하겠다. 그러면 프로그램 쓰는 거 합니다. 추천드립니다. 질문 주신 게 있어서 질문만 받고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스님은 이제는 대부분 리셀은 안 하시고 도매로 받거나 업체한테 다이렉트로 받아서 판매하시는 거죠?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매로 받아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쿠팡이나 올리브영에서 사서 판매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도매처라고 해서 다 싼 게 아니고요. 어떤 건 쿠팡이 더 쌉니다. 그리고 올리브영이 더 쌀 때도 있고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요. 어쨌든 저는 재고를 두고 판매하다가 좀 재고를 사실은 조금 재고량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고 악성 재고가 자꾸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특히 화장품은 이제 제가 원래 하고 있는 거는 원래 하고 B2B 제품은 기한이 유통기한이 매우 긴 공산품인데 화장품은 또 유통기한 또 임박하고 막 그런 게 조금 있어갖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한 재고 두고 파는 게 한 30% 매출에 아니다 한 40% 반반 정도 되겠네요.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걸러야 할 브랜드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니스프리나 정샘물 그다음에 뭐 더 마셔요.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그 정도 있습니다. 네, 어피치님 해외이지만 지재권 연락 지재권 연락 옵니다. 네, 당연히 오고요. 다만 그냥 삭제 수준에서 끝나고요. 또 어떤 곳은 뭐 이거 안 하면 뭐 1년 동안 뭐 정지시킵니다. 이렇게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는 브랜드들도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삭제하세요라고 해놓고 이제 그 삭제 안 하고 네 노출 정지만 해놨다가 또 매가 끝나고 이제 노출시키고 막 그런 또 있나 봐요. 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그런 조금 약간 더 공격적인 메일을 받으시면 또 매너 있게 또 조금 길게 우리가 이게 범법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편법이자 불법이에요. 이 사진을 안 찍고 그냥 그대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근데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오면 이제 매너 있게 답을 좀 하시고 바로 진짜 비노출 말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여타 다른 오픈마켓에서 좀 리셀하는 거에 비하면 지재권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안심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품 등록 가능수 500개 맞나요? 네, 액트님. 상품 등록 가능수 500개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개월 동안 30개 판매하시면 자동으로 5,000개로 늘어납니다. 제 거 계정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등록 상품 수 현재 416개인데 최대 5,000개 돼 있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삭제하지 않고 사진을 직접 찍어서 올려도 됩니다. 올려도 되는데요. 사진은 디자인권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에 상표권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 때문에라도 또 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메일은 언제 제일 많이 오냐면 행사 전에 많이 옵니다. 행사 전에, 그러니까 메가와리 같이 큰 행사 전에 이거 요거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 메일 많이 받습니다. 네, 쪽지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매출에서 광고로 판매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주력 상품은 그냥 광고 다 합니다. 왜냐? 싸서요. 네, 싸서. 네. 비중, 광고로 판매되는 비중이 한 20%요? 근데 그게 무조건 또 광고라고 보기도 좀 어렵기는 합니다. 네, 유입 분석해보면요. 그리고 방금 시연한 거 보면 연출샷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데 지적권 문제 없을까요? 네, 사실 제가 제가 다 안 지웠어요. 네, 죄송하지만 썸네일에서도 다 지워줘야 됩니다. 네, 제조년 월일은 매번 업데이트 하시나요? 저는 업데이트 안 합니다. 아까 재고 두고 하시는 것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메가와리 기간에 판매하시는 것들은 대부분 재고를 두고 하시나요? 재고를 두고 하는 것도 잘 팔리고 안 두고 하는 것도 잘 팔립니다. 그래서 미치겠습니다. 네. 저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국 출장 갔다 왔는데 토요일부터 또 올리브영 돌고 그랬습니다.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재고를 두고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재고 두고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메가와리 참여 가능하다고 했을 때 갑자기 주문이 많아져서 수급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11개로 설정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판매되는 거는 그냥 일단 쿠팡에서 사놓으세요. 네. 왜냐면 쿠팡 로켓 가입하시고 그러면 이제 반품이 조금 쉬워지죠. 네,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거는 조금 재고를 안 두고 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리셀의 한계입니다. 수급이 감당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신난 쇠돌고래님, 마진율은 경쟁 상품 보고 결정하시는지 아니면 일률 마진으로 설정하고 판매하시는지. 일단은 저는 프로그램 사용해서 일률 마진으로 일단 다 올리고요. 아까 제가 1.2로 보여드렸는데 1.2도 괜찮지만 작으면 작을수록 그거를 1.1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전략적으로 가져가시는 걸로, 저는 지금 시험만 해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데 일률 마진으로 하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판매가 안 된다. 그러니까 가격까지 보고 들어왔는데 판매가 안 되는 거는 안 바꾸고요. 좀 내가 재고가 있는데 갑자기 안 팔린다. 그러면 이제 또 가격 봐야죠. 다른 브랜드사들이 메가와리 기간 앞두고 리셀러들한테 상품 내리라고 연락이 엄청 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내립니다, 상품. 직접 찍은 사진도 지재권 연락 안 옵니다. 직접 찍은 사진은 지재권 연락 안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표권 때문에 연락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데는 많지 않다. 또 말씀드렸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브랜드들이요. 어쨌든 그런 브랜드들은 그 차이가 뭐냐면 그냥 그 브랜드사들이 리셀러들을 싫어해서 그냥 막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자체의 공식몰들이 판매가 잘 되고 있고, 또 공식몰 자체에서 또 그 리셀러들을 싫어한다기보다 가격을 흐리는, 그러니까 공식몰보다 막 싸게 들어가려는 리셀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나는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막으려고 하는 것 뿐이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는 워낙 많아갖고요. 우리나라에 만 개가 넘는다고 하죠. 물론 그 10,000개가 다 있다고 큐텐제펜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많아서.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정규 강의에서도 조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조금 유료 강의 수강자분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좀 말씀드리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리셀러들은 리셀러들이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공식몰이 못하는 걸 하시면 됩니다. 크게 하나만 팁을, 조금 판매랑 직결되는 팁을 그래도 말씀드리면, 공개 강의이긴 하지만 무료지만 좀 유료급 팁이라고 해야 되나? 공식몰이 안 하고 있는 상품 조합을 좀 만들어 보세요. 물론 다른 브랜드랑 섞으시면은 안 되고요. 그 브랜드 내에서, 여기까지 힌트. 이제 중요한 거는 공식몰이 못하는 거를 해보자. 네. 이해되시죠? 네. 조금 상품 구성을 만드셔야 됩니다. 상품 구성 만드는 건 기본이고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상품 하나 딸랑 올려서 판매가 잘 되게 만드는 거는 조금은 약간 시대가 지냈다고 해야 되나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감이 있으시면 조금 하실 거고, 최대한, 근데 리셀하면 결국은 똑같습니다. 내가 파는 제품 남도 팔고, 남이 파는 제품 나도 팔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랑 조금이라도 다르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소비자가 여기는 이런 게 있네, 딴 데는 없는데, 그러면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 그걸 만드는 겁니다.